특강하시는 우리 교수님, 제목은 조선의 인구는 얼마였을까입니다. 자, 시작해 주십시오. 네. 자, 그 인구를 왜 조선의 인구는 얼마였을까를 시작을 했느냐면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 고구려 신라 백제 인구가 얼마라고 하는 걸 추측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고려의 인구는 얼마 정도였을까를 사람들이 다 추측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인구를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료를 보다 보니까 조선의 인구가 어느 정도쯤은 됐을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혀서 여러분들하고 이 정도는 됐으니까 우리가 대륙조선을 했구나 하는 부분을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목을 조선의 인구는 얼마였을까로 잡았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고조선의 인구는 얼마인지 몰라요. 자료도 없고. 근데 이제 삼국시대 인구는 얼마 정도 됐다고 하는 부분이 대륙에 있는 24사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삼국유사나 삼국사 쪽에서 일부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고구려의 인구 호수를 이렇게 보면은 대륙사나 아니면 조선사에 공이 기록하고 있는 게 고구려가 망했을 때 668년이라고 그랬죠. 68년에 고구려가 망했을 때 고구려는 5부 176성에 총 69만여 오다. 이거는 이제 삼국사기에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구상서에 보면은 그거보다 좀 더 떠가지고 69만 7천 호라고 나와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계산을 할 때 한 호당 5명 내지 6명 정도라고 봤었을 때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370만에서 한 4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 호수에 5명 내지 6명이 있었다고 했을 때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인구는 거의 한 370만 내지 400만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백제 인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제 인구가 고구려 인구보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땅덩어리도 백제보다는 고구려가 땅덩어리는 훨씬 넓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도 큰 시청을 가지면서 백제로 한번 보시죠. 이 백제 인구는 미안하지만 고구려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그 백제 인구를 일반 삼국유사나 아니면은 중국사에서 본다면, 중국사라는 24사예요. 거기에서 본다면은 백제가 멸망 당시에 5부 37군 200성이었고 호수는 76만 호 정도. 그러니까 고구려는 69만 여우인데 여기는 760만 여우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삼국유사 태종 춘추공조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를 고구려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단순 호수를 5.5인으로 계산한다면 400만 정도, 420만. 근데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대당평제국 비명, 이게 소정방비의 정식 명칭이에요. 이 소정방비에 보면은 이 밑에만 한가요. 무릇 오도독 37주 250편을 두고 호는 24만인데 전체 인구가 620만이라고 나와요. 이게 소정방비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620만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620만인데 이 호수로 봤었을 때는 백제가 망했었을 때 76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소정방비에다가 써놓은 거는 24만 호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측한데 당나라가 차지한 게 24만 호고 그 나머지는 신라가 차지했겠죠. 76만 호 중에서. 그러면은 76만 원을 역계산해가지고 620만을
24만으로 했을 때 한 집에 가구당 한 25명 내지 26명 그렇게 많이 정도거든요. 살아요. 아니 620만 아니 24만 후에 620만이라고 그러니까. 써놨으니까 이게 종까지 포함해가지고 다겠죠. 되게 많이. 그러면은 저거 계산으로 76만 호 곱하기 25를. 25.83으로 하면은 1900만이에요. 아니 그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호당 이게 이제 26명이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중에서 유일하게 백제가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라는 걸 추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한반도에 있는 게 소정방비가 두 개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모르지만 공주 박물관에 가보면은 하나가 이 돌학이 있어요. 돌학에도 유사한 소정방비라고 하면서 있거든요. 근데 나라를 멸망시키고서 거기다가 비석을 세우는 때는 적어도 그 거부부에다가 돌비석 세워놓고 귀두로 해가지고 제대로 해놓지. 어떤 거는 탑 밑에 네 면에다가 8개 조각으로 해가지고 대당 평 백제 비명이라고 만들어 놓겠어요. 탑에다 해놨다는 어린 거지, 것도 어린. 없고 또 한 가지는 도락에다가 써놨어요. 도락에다가 써놨는데 저거는 그 공주 박물관에 있다고요. 그 조그만 지역에다가 비석을 2개를 세워놓습니까? 가짜지. 그러니까 어떤 놈이 모아놓은 거지 뭐. 중국에서 이걸 그 갖다 놓고서 이 한반도 조선사를 만들다 보니까 엉터리로 만들어 놨다는 거는 증명이 되는데 다행히도 여기에 소정방비에 그 백제가 망했었을 때 오도독부 37주 250편에 24만 오고 620만이라는 걸 해놨기 때문에 적어도 백제 인구는 얼마 정도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스케일이 2천만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계산으로 해가지고 25명 정도로 했었을 때 고구려도 적어도 한 500만에서 1600만 정도는 됐을 거라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시죠. 신라 인구예요. 신라 인구는 전체 호수는 안 나오는데 이 신라가 전성시에 경도에 17만 호가 있었다 하는 부분이 그 역사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17만 호라고 그러는 거를 대충 계산을 하면은 아까 계산했듯이 5.5인 정도로 하면은 98만 정도, 100만 가까이가 살았었던 게 경주예요. 지금의 경주. 그런데 경주의 인구를 최근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그 경주 인도별 추이를 75년부터 2017년까지 보니까 대개 28만에서 25만으로 지금 줄고 있거든요. 이게 천년 수도예요. 천년 수도의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는데 적어도 저 당시에 100만 인구라고 그러면은 지금은 400만 내지 500만 적어도 아니면 1000만이 되는 인구가 살아야 되는 인구가 더 모양이야. 그래서 이것도 한반도는 아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삼국유사에 보면 일통천하, 일통사만이에요. 사만을 하나로 다 만들었다는 부분이지 고구려 백제를 하나로 통합시켰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시켰다고 세뇌교육을 받아가지고 계속 삼국통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한반도 조선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원산서부터 평양 있는 데까지가 신라가 차지했고 북쪽은 발해가 차지했다고 그랬는데 발해사조차도 우리 역사의 범주에서 멀어진 어떤 역사의 범주로 놓고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러면은 발해라고 그러는 데가 지금 우리 한반도 조선사에서 고주선이라는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을 텐데 발해사에 대해서 연구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그 한반도 조선사 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세뇌하는
아주 잘못된 역사관이죠. 다음. 그래서 이제 신라고구려 백제는 대충 저거로 짐작컨대 안 돼도 3, 4천만 원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고려의 인구는 몇 명이라는 분이 나와 있는 사람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송사에 고려전에 이 고려는 무릇 3경이고 사고에 8목 118군 390편진에 3700주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려의 인구는 오히려 4만을 일통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제 620만보다도 더 작은 210만 구라고 합니다. 아니 210만 구 사람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웃기는 거죠. 삼국을 일통을 시켰으면은 적어도 고구려의 어느 정도 부분하고 그 위에 부분은 발해한테 뺏겼다 그래요. 그거를 빼더라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백제라는 지역 620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라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적어도 그때 당시에 왕경에 100만 정도 됐었으면 그 전국의 인구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걸 다 합친 인구보다도 더 작은 210만. 이거는 엉터리죠. 이게 이제 송사의 고려전에서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왕경의 인구만 210만이라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개성에.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 고려의 인구는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엉터리로다가 하고 있고 지금도 고려의 인구는 얼마라고 되는 걸 연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다음. 그럼 이제 조선의 인구는 얼마 정도 됐을까? 이게 이제 한국경제신문 2014년 5월 16일에 뭐 이 칼럼 비슷하게 해가지고 조선의 인구의 그 추이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인구는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는 달라요. 다른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강단사학자들이라 그러면 여기는 권태환 신용화라는 사람이 1392년도부터 1910년도에 그때 당시에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조선의 인구는 이때쯤 이 정도 될 거라고 한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조선이 건국됐을 때는 550만 정도, 그 다음에 1400년도에는 570만, 1910년에는 1700만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이 요거는 이제 한국 경제에 나왔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대충 이거 정도 인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가면 참 웃기는 얘기가 나오죠. 다음. 조선왕조실록에서 이제 누가 친절하게 인터넷에서 다 보고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들어보면은 이건 왕조실록에서 나와 있는 전부 호수예요. 호수면서 그거를 옆에 인구수로다가 해놓으면은 지금 그 앞에 있는 신용화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550만 정도 돼야 된다는데 지금 그 세종실록에 보면 39만 한성부하고 경기도가 누락됐지만 37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다음에 세종 때는 69만 정도밖에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우리 조선왕조 실록이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종 때 가서야 거의 한 400만 갖고, 그 다음에 효종 때 가면 220만, 뭐 숙종 때는 470만, 그 뒤로 가서는 650만에서 700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선 왕조가 끝나는 기간까지 거의 680만 정도 수준으로다가 왕조실록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인구수가 안 늘어났다는 것도 우습지만 이 인구를 기록해 놓은 것 자체가 왕조실록에 하는 데서 더 경악스러운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가, 그 인구가 얼마 정도 됐을까 하는 실마리를 이제 그 왕조실록 몇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다음. 이게 이제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인구 단서예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그 도별, 그러니까 충청도면 충청도, 함경도면 함경도 이렇게 해가지고 도별 호구가 얼마 되고 인구가 얼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군별 호구도 각 군마다 몇 호에 몇 개라고 했는데 도별 호구 수를 더한 거하고 군별 호구 수를 더한 거하고 틀려요.
그때 당시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대로 못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대충 인구수가 70만에서 74만 정도 된다고 그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충청도 호구수가 얼마나 되느냐면은 충청도의 호구는 24,179의 인구가 10만 790명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거랑 또 배치되는 게 세종실록의 본문에 들어가가지고 세종실록 19년 3월 26일자 세 번째 기사에 그 전라도에서 쌀 5만 석을 충청도에 옮기라라는 기사가 있어요. 세 번째 기사인데 거기에 기사에 보면 웃기는 얘기가 나옵니다. 충청도에 이 기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전라도에서 쌀 5만 석을 충청도에 옮겼는데 이때 당시에 본도의 감사, 이게 충청감사겠죠. 본도라고 해서 충청감사가 그 상부의 아래기를 기민의 전후 수요 총계가 70만 1289명인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종실록지리지의 그 충청도 인구수가 뭐 24,175에 인구가 10만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랑 웃기는 그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 70만 전체가 보면은 세종실록지리지 전체 그 도별 합계수가 70만 287명이니까 이거보다도 더 많은 기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와 있는 인구는 몇 분의 1로 줄였을까? 이거를 한번 감안하시고 조선의 인구수가 아까 고구려 신라 백제의 인구가 적어도 3, 4천만 이상 됐을 거라고 그러는 거를 감안해가지고 이걸 보시면은 적어도 10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70만이 아니고 700만도 아니고 7천만 정도 되지 않을까? 세종 때. 이게 이제 그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인구 단서인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조선의 그 초창기 인구가 얼마였을까를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종실록에 보면 인구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성종 23년 3월 27일자에 보면은 그 사직 이인석이 어머니가 후청인데 서울이라 해가지고 벼슬길이 막혔으니까 이거 좀 풀어주십시오 하면서 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상소를 올린 게 있어요. 근데 그 상소에 보면은 무릇 도성의 호수는 무려 100만이며 인구의 수는 10,000만입니다 했는데 이 한반도 조선사를 해석해놓은 그러니까 고전 번역을 해서는 10,000만입니다라고만 해석해놨어요. 10,000만이 1억이에요. 적어도 성종 때는 1억이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10,000만을 그냥 그 문구 하나하나 보지 않으면서 넘어가 버리고 저거는 그 반도조선사에서 해석하는 거로는 10,000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글자 하나하나 보는 사람들은 10,000만이라고 하는 거는 1억이다. 그러니까 성종 때 인구는 1억이다라는 게 성종실록에 그 자료가 나와요. 그 다음 이러니까 든든하네 그냥. 네. 숙종실록에서 보면 인구 단서가 또 하나 나와요. 숙종 43년에 그 한성부에서 인구 호수를 올린 게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 인구 호수를 위에 있는 한성부에서 각 도별로 해가지고 인구를 올렸는데 그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54만 7,700호에 그런데 그 각도별로 몇 호 했었던 거라면 155만 7,709호예요. 근데 전체 합계를 54만 7,705라고 하면서 그때 총 합산한 인구가 683만 9,771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683만 9,771명을 54만 7,709호로 나누면은 한 호당 12명, 12.45명 정도 돼요. 이거를 전체 팔도에 있는 합을 곱해갖고 하면은
적어도 1900만 정도. 이거는 종도를 안 따지고 양민만 따졌을 경우고, 아까 그 백제 인구수가 20점 몇 명으로 계산했을 그 계산 방식으로 하면은 적어도 이것도 숙종 때 5천만 이상 되는데, 아까 중종 때가 더 빠르니까 1억이면은 숙종 때는 적어도 1억 9천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단서를 잡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정조실록에서 인구 단서는 이게 참 재밌는 내용인데요. 정조 22년하고 24년하고 기사가 두 가지가 대조를 할 수 있는 건데, 정조 때 인구를 그 한성부에서 올렸었을 때, 정조 22년 12월 30일 날 그 한성부에서 그 호수로 옮겼었을 때, 그때 인구가 741만 2,686명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경기도의 호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의 호수도 있는데, 이 한성부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때 당시에 경기도의 호수하고 대충 비교를 해보시면은 정조 24년 기록은 더 재미있는 거죠. 그때 정조 24년도에 서울에서 과거 시험을 봤어요. 과거 시험을 이틀 동안 봤는데, 이틀 동안 참가한 사람들 수가 그때 당시에 서울 인구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정조 22년 때 서울 인구가 18만 정도 되고, 호구 수는 5만 호 정도 되거든요. 5만 호에 18만인데, 정조 24년도 3월달 3월 20일 이틀 동안 시험 봤을 때 그 모였었던 인구가 30만 정도 돼요. 거의 25만에서 3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험지를 낸 게 보면은, 문과에 시험 본 사람들은 참가자가 3개소에 합쳐가지고 11만 1,838명이고, 그 다음에 무과 시험 본 사람들이 35,891명이에요. 요거만 해도 거의 한 15만 정도 되죠. 거기에다가 그 다음날 춘당대 나가서 2일째 시험을 봤는데, 그때에 참가한 사람들이 10만 3,579명이에요. 그래 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거의 한 25만 정도가 와서 시험을 봤다는 건데, 25만이 각각 와가지고 했어도 서울에 그 당시에 그 도성의 호구가 5만이거든요. 5만 정도 되는 데서 어디서 잤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험만 본 사람들인데, 시험 보러 왔었을 때 마소를 끌고 왔을 테고, 가마를 타고 왔을 테고, 거기에 종돌이 같이 왔었을 텐데, 한두 명이라도. 그래 놓으면은 적어도 이때 당시에 한 사람이 3명 내지 4명만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도 거의 100만 가까이 서울에 모였다는 얘기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밥은 어떻게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잠은, 숙식은 어떻게 했었을까 부분이 상당히 그 의문 가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서울의 인구하고 이 모였던 사람은 한 150만 가까이 됐는데, 그때 당시 인구의 740만에 거의 7분의 1 아니면 6분의 1이 서울에 다 모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 또 하나는 이 과거장이 뭐 여기에 보면은 뭐 춘당대에서도 보고, 아니면 성균관에서도 보고, 또 뭐 경복궁 있는데 거기서 갔다 왔는데, 한 군데 남은 서군 인구가 한 3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경복궁에 다 들어가도 3만 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균관은 더 가고요. 성균관은 많아야 1000명 들어가면 아마 꽉 찰걸요? 지금 거의 그저 일렬로 꽉 차서 해도. 구분을 못해.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러면 형도 보기도 힘들고, 이게 이제 정조실록에 나와 있는 인구 단서니까 적어도 이때만 하더라도 1억 이상을 넘겼었다는 부분이 그 감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게 이제 중국 고금지명대사전입니다. 중국 고금지명대사전에 보면은
제가 그 이제 지난번에 그 강의하면서 따는 거에서 그 진단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고금지명대사전 밑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인구가 4만만 해가지고 4억이라는 인구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그 중화민국 초창기에 4억이라는 인구가 됐는데, 중화민국을 가만히 그 보면은 그 자기들끼리는 중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고도 한다 그랬는데, 중국이라는 국명 명칭 나오는 1911년 이후나 나온 거지 그 이전은 아니니까, 이 중화민국이라는 국가가 세워졌다는 것은 1911년 이후라고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라고 했다고 했고, 서방에서 봤을 때 특히 이게 인도 사람들이 봤을 때 진화라고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나스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하는 지나스탄, 스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진단이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이 진단이라는 게 조선이라는 뜻이거든요. 중국에서는 자기들이 진단이라고 서방에서 부른다 그랬는데, 이게 발해도 되고 조선도 되고 뜻이 다 똑같아요. 근데 진단학회를, 진단이라는 게 중화민국이고 중국 현 신중국이라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진단학회 만들어야죠. 근데 우습게도 이병도가 주동이 돼가지고 한글을 발표하는 의도를 가지고 1944년도에 진단학회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저놈들은 나라가 대한제국이고 대한이면은 대한학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뭘 해야 되는데, 진단학회라고 만들었다 그랬고는 그 중화민국이 조선이란 뜻 아니에요. 대한제국. 그때 당시에 인구가 4만만이다. 근데 이 4만만이라고 하는 거를 그 다음 그림을 보면서 왜 중화민국이 조선이었다는 걸 보세요. 이게 이제 중화민국 분성기도 지난번에 백두산원 어딘가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보면 중화민국의 분성지도라고 그러면서 이 조선이라는 한국을 갖다가 한국이라고 써놓고서 그 해놨는데, 그 옆에 보면은 1876년 한반도는 독립돼 있는 거로 나와요. 1876년 강화도 소유자. 우리가 배우는 강화도 소유자인데, 강화도 소유자 조건 중에 하나가 한반도를 독립시킨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독립을 시키는 게 아니고 조선에서 떼어내서 한반도 조선사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시켰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1895년 대한제국이 1897년도 1월 1일부터 대한제국을 설립했다는데, 이미 1895년에 일본이 점령해버렸어요. 그러면 한반도에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걸 선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97년도에 선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방식대로라 그러면은 일본이 점령했으면 1910년도에 한반도가 일본에 먹히고 한일합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지도 인터넷 들어가 보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가 이제 그 알타이산이 백두산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중화민국이 결국은 조선이다. 조선이 진단이었고 진단의 인구는 4만만이었다. 이런 거를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거를 우리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썼나, 그거를 한번 보시죠. 다음. 이게 이제 그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은 중국의 그 시대별 인구를 어떤 사람이 다 해갖고 했는데, 대개 이 1492년에서 1500년 사이에 보면은 인구가 6대쯤 인구가 한 1억 정도 돼요. 그리고 1700년대 전후로 보면 이때가 우리가 그 강의 걸융 뭐 이때쯤 되겠죠. 이때쯤이 거의 2억이 넘었어요. 그때가 이제 청하고 명청 교체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근데 우리로 봐가지고는 영정조, 물론 인조 때서부터 따지지만 최전성기가 영정조 때니까 그때로 봤었을 때 2억이 넘어서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청 말기 정도 되면 이제 4억으로.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서 우리 조선사의 인구는 얼마 정도 됐을까를 이걸 여기서 한번 추론을 해보시면은 저게 우리가 생각했었던 실제 인구 정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은 중국의 시대별 인구를 이렇게 쳐갖고 오면 이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한번 보시고 조선의 인구를 가늠해 보시죠. 다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세 가지 정도의 문집을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 우리 조선 말기를 지나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그 문집에 나오는데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쓴 음양집에 보면은 그 시가 오수가 있어요. 국경에서 벌어진 일을 탄식하며 다섯수를 짓다 이렇게 돼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마 1897년이니까 그때 당시에 조선이 망하고 나가지고 탄식하면서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번째 수에 보면은 신령한 성인의 4억만 후계 중에서 영웅을 한 사람이 어찌없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쓴 그것 중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생각했었던 인구가 4만만이었다. 이거는 저기는 똑같죠. 중국 고금 지명대 사전에 있는 그 숫자하고 똑같잖아요. 4만만. 이 사람도 4만만이라는데 지나라 인구를 그렇게 쓴 건데 여기서는 국경에서 벌어진 일로 해가지고 남나라처럼 썼지만 그 국경이라는 것도 결국은 조선이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을 그냥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간제 정우라는 사람도 쓰는 건데 이 사람도 이제 구한말 유학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쓴 그 신문집이 간제집인데 간제집 내용이 이거는 한국문집총관의 간제집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원문만 돼 있지 번역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인구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4만만 인민이 도전을 했다. 이건 누구한테 도전했냐면은 아마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했었던 그 국가의 인구가 4만만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도전을 했을 거다 하는 거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계초가 나오는 양계초도 조선인이겠죠, 그렇죠? 제주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제집에도 써놨는데 이것도 인구가 4만만이에요. 아까 그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외무 대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걔도 그 중간에 이제 일본한테 맨 처음에는 청나라 청침파에다가 이제 친일파로 돌았는데 걔도 제주에 귀한 것 같지. 네. 어쨌든 이제 요 다음 것도 여기 이제 의암집에는 유인석이라는 사람은 우리 의병장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13도. 의암집에는 네 군데에 4만만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보면은 제중화민국역 중화민국역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18권, 41권, 51권에도 뭐 우주문가, 자경원, 입중국 뭐 이런 거에 나오는데 다 4만만이에요. 인구가. 그리고 이 유인석이라는 사람이 쓴 의암집을 보면 엄청 방대한데 이것도 고전 번역이 되면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번역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병장이라면 엄청난 지금 현재는 메리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전 번역을 해서 이 사람들 거는 특별히 이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은 적어도 이 사람들이 4만만이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 소속을 한반도 조선사에 조선인으로 낳느냐 아니면은 중국사로 넘어가면서 중국인으로 해놨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국인들이 쓴 문집에는 4만만이라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문집에는 이렇게 세 군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인구가 중화민국 인구라고 생각을 하지 한반도 조선사 인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인구는 적어도
그 삼국사기에 쓰여 있는 그 인구수로 봤을 때는 4,5천만 명 정도 됐다. 그다음에 그 고려 정도 됐을 때는 6,7천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인구가 계속 와가지고 조선 성종 때는 만만이라고 해서 그 표현을 쓸 1억 인구가 성종 때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명청교체기 쪽으로 넘어오면 숙종 전후로 해가지고는 거의 2억에 육박하는 그런 인구가 됐다가 이 조선이 망할 때쯤은 거의 4억의 인구에 육박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문집이나 자료라는 거를 수합해서 봤었을 때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인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거 이제 소호당 집에도 또 4만만이라는 게 나와요. 소호당 집에 김태경 이 사람도 대한제국기의 문신학자고 시인이고 이 사람이 된 그 시문집 소호당 집에도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팔수로 됐는데 뭐 무창성이 어떻고 그 다음에 영무탑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밑으로 내려오면서 했는데 4만만 금 1거 이게 이제 그 시를 쓰면서 했었던 부분이 그 네 번째 줄은 안중근에 관련된 거예요. 안생이라는 게 안중근이죠. 그래서 이 시를 일일이 다 번역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도 4만만이라는 그런 인구에 관련된 단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조선 말기에 그 문신이면서 대한제국기 학자라고 하는 사람 4명의 어떤 그 문집을 보면 4만만을 분명히 언급해놨고 이게 이제 보금지명대 사상하고 연결시켰을 때 같은 숫자다. 그게 조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안중근 관련된 것도 사실은 하얼빈이라고 그러는 데서 죽었다 그랬는데 안치고덕에 이또 히로부미를 죽였다 그랬는데 하얼빈이라는 것도 위치를 한번 다시 한번 기정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안중근이 죽었다 그러는 것도 여순강에서 죽어가지고 어디 묻었다 그랬는데 여순에 가가지고 땅을 파헤쳐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신문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안중근이는 그 어떤 교회의 어떤 그 저 장례터에서 묻었다고 하는 부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안중근의 시신을 찾기 위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만약에 그게 찾아진다면 그쪽이 여순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여순이 되는 거고 그 찾아진 지역에서 가까운 데가 하얼빈 있는 데랑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정도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주소 없이 얘기를 했지만 조선의 인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왕조실록 그 문구만 봤었을 때는 거의 680만에서 700만 사이로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그 인구는 대륙의 인구였고 대륙이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나 볼 수 있는 인구수가 이런 부분에서 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거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찾아내면은 더 우리가 대륙조선을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짧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그 인구수를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갖게 돼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